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가오슝실에서 엔지니어 쪽 담당하고 있는 이용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목은 EUC 보안 향상을 위한 NSX 활용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VDI 쪽에 저희 NSX라는 플랫폼을 얹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주제를 좀 준비를 했고요. 현재 VDI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입을 검토하신 아마 고객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VDI가 도입을 하면 보안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저희가 엔지니어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VDI를 함으로써 보안이 딱 좋아지는 거는 데스크탑을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중앙화함으로써 데이터 유출을 막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상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네트워크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뭔가 또 건드려야 된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NSX라는 플랫폼이 저희 네트워크 쪽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기존에 원래 VDI를 구성을 하시려고 했던 그런 물리적인 네트워크 환경하고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NSX 플랫폼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이 방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뭔가 베네핏이 있는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는 크게 이제 제가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VDI 쪽하고 같이 접목해서 설명드리려면 일단 NSX라는 게 어떤 제품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버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NSX 플랫폼하고 저희 VDI 제품명이 호라이즌입니다. 호라이즌이라는 제품하고 같이 접목을 했을 때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그 사례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입니다. 3가지 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VDI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플랫폼이 일단은 ESXi라는 vSphere라는 하이퍼바이저 기반 위에 VM들을 올리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근데 그 솔루션이 서버 제품을 올리시면 쉽게 얘기해서 서버 가상화가 되시는 거고, 거기에 저희가 만약에 지금 설명드린 데스크탑 솔루션을 올리시면 데스크탑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얘기는 아키텍처가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원래 사용을 하시던 vSphere 솔루션을 그대로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설명은 서버 가상화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서버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 저희가 서버를 도입을 하셨을 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서버를 하나 구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뭔가 OS와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기 위한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을 거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 VM웨어 vSphere라는 제품을 가지고 서버 가상화는 이미 많이 도입을 하셔서 쓰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실제로 서버 가상화를 통해서 VM을 빠르게 프로비저닝 하는 게 실제로 서비스를 완성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VM을 프로비저닝 하시고 나서 사실 네트워크 작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하는 게 서버는 2분 안에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사실 실제로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를 별도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NSX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 원래 물리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L7의 서비스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가상머신처럼 네트워크 서비스도 소프트웨어로 배포를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NSX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키텍처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 장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버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vSphere라는
하이퍼바이저 레이어를 하나 얹고 나서 그 위에다가 저희가 여러 개의 VM을 띄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이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은 하드웨어의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인 자원은 이런 각각의 가상 머신들한테 이제 핸들링해준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버 한 대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징을 해서 10대, 15대 정도의 VM을 올릴 수 있는. 근데 그 기간이 되는 게 하이퍼바이저의 저희 기술력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는 저희가 이 왼쪽에 왼편에 있는 서버 가상화의 아키텍처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반이 일단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네트워크를 변경을 해야 되느냐? 변경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기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시던 네트워크 벤더 쓰시던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스위치는 그대로 사용하시되 그 위에다가 저희가 NSX라는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플랫폼만 얹으시면 돼요. 이렇게 얹으시면 이제 원하시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고객이 마음대로 이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L2에서 L7까지.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를 프로비저닝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 엔지니어적인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NSX 플랫폼을 이해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장표라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좀 개념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표현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네트워크 시장에서는요 요즘에 SDN이라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위치 박스가 원래 하나의 스위치 박스에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영역과 데이터 플레인이라는 영역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는 역할은 데이터 플레인은 말 그대로 실제 데이터를 패킷을 포워딩해준 역할이고요. 근데 포워딩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뭔가 정책에 대한 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스위치 박스에 같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분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위치에 대한 데이터 포워딩은 이 컨트롤러가 지시하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데이터 패킷을 어디로 던져야 되는지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IT 트렌드에서 SDN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NSX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SDN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로는 이제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이 나눠져 있고요. 먼저 데이터 플레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이 서버를 하나 구성을 하시면 하이퍼바이저라는 저희 EXXI vSphere가 설치가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Sphere가 하는 역할은 그 전까지 NSX가 나오기 전까지는 CPU나 메모리, 디스크 이런 이제 물리적인 영역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게 주체였다라고 하면 NSX 플랫폼이 올라가면 기능이 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세 가지 기능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모듈이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VxLAN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NSX는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VLAN 기술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기술인 VxLAN이라는 기술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거를 행할 수 있는 하나의 모듈이 탑재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플랫폼 안에 라우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화벽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이 호스트가 이 모듈이 설치됨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이 호스트가 단순 vSphere EXX 하이퍼 커널이 아니라 방화벽이 될 수도 있고 라우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우팅 역할을 해요. 이 호스트가. 근데 사실 이 호스트가 라우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만약에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러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업데이트 그거는 컨트롤러가 해준다. 그럼 컨트롤러가 라우팅 테이블을 받아서 각각의 호스트들한테 전부 다 뿌려줍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가 있는 VM들은 일단 경로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패킷이 다이렉트 흐르게 됩니다. 물리적인 라우터를 거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파이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어월도 실제로 정책을 내려주는 거는 NSX 매니저가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어월 필터링이 걸리는 거는 EXX 호스트에서 걸리는데
정책을 내려주는 거는 컨트롤 플레인 쪽에서 해주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분리되는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같이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아키텍처를 쉽게 저희가 컨트롤을 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지금 현존에 있는 시스코 장비처럼 커맨드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는 NXS 메이저라는 매니지먼트 플레인 역할, GUI, 쉽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G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하나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뭐 여기까지 구성은 그냥 관리자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스위치를 몇 개를 만들고 라우터를 몇 개를 만들고. 근데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VM에서 좀 큰 청사진으로 바라보는 게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그 정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자동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금 내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서버 쪽에서는 서버 가상화 제품이고, 네트워크 쪽에서는 NXX고요. 그리고 아까 스토리지 쪽에서는 VM웨어 쪽에서 신정호 이사님이 발표하신 vSAN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플랫폼을 이미 다 갖추고 있고, 그 갖춰진 플랫폼 안에서 뭔가 자동화 포탈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까지 저희 VM웨어에서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용 제품을 다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NXS를 활용해서 뭐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VDI 쪽하고는 어떻게 접목을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보안적인 부분입니다. 뒤에서 좀 상세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호스트에 방화벽 모듈이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세세하게 뭔가 상세한 방화벽 정책을 넣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세세하게 VM들, 또 예를 들어 같은 서브넷에 있는 VM들끼리 뭔가 필터링을 걸기 위해서 상단, 백본 옆에 있는 상단에 있는 파이어에다가 그 정책을 세세하게 넣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터넷 구간과 데이터 센터 그 경계 구간만 파이어 처리를 하지, 이 내부에 있는 상세 VM들끼리 혹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데스크탑끼리 방화벽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 NXS라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세세하게 방화벽 처리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VDI도 될 수가 있어요. VDI도 예를 들어서 프로비저닝 하는 절차를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요. 클릭 한 번으로 뭐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데스크탑을 프로비저닝 하는 것까지 수동이 아닌 포탈에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해줄 수 있는 서비스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일단 네트워크도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일단 구성이 되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동화 서비스도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재해복구 쪽도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발표 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데스크탑 가상화 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데스크탑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면요. 기존에 저희가 VDI를 쓰기 이전에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리에 사용하시던 PC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OS나 어플리케이션 이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본인 자리에 있으시면 이제 데이터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저희가 이제 VD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그 OS와 데이터 영역을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구성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 사용자들은 이쪽 해당 자기 PC를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붙어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PC 오버 IP라는 프로토콜이고요. 요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서버 작업하실 때 RDP로 그냥 원격으로 접속하시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원격 프로토콜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용자들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말기를
선택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는 단순하게 뭐 PC를 원격으로 접속하시는 단말기로 좀 표현이 됐지만 아까 뭐 EUC 쪽에 에어와치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모바일 단말기로도 저희 데스크탑을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나 실제 이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분들은 데이터는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VDI를 하는 최종 목적 중에 하나가 데이터 보안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로는 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그 보안에 있어서 네트워크 쪽에서 좀 취약점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뭔가 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NFX랑 활용을 하면 어떻게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 호라이즌 뷰라는 저희 데스크탑 솔루션 구성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데이터 센터 안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이 네트워크적으로 좀 서비스들이 붙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과거에는 이제 일반 물리적인 네트워크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일단 솔루션 구성했다라고 하는 걸 좀 제가 표현을 하려고 좀 준비한 장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호라이즌 뷰를 구성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포트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포트들도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와 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많은 포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로우를 해줘야 되는 이런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NSX 플랫폼으로 만약에 디자인을 하신다라고 하는 예제를 제가 보여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이퍼바이저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될 거고요.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레이어가 그 저희 NSX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플랫폼까지가 얹어지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여기서 쉽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가상 스위치를 만드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물리적인 네트워크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일단 L2 스위치, TOR 스위치도 뭔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 서버하고 뭔가 연결하는 작업을 이 안에 이 가상 저희 NSX 플랫폼 안에 스위치 레벨부터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라우터도 저희가 여기서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VDI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로드 밸런싱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배포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L2에서 L7에 관련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소프트웨어로 일단 배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 배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그 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커넥션 서버라고 하는 이 브로커 서버가 중간에 저희가 그 사용자들이 단말기에서 접속을 하기 위한 중앙 이제 관리 솔루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두 대가 필요한 이유가 이중화를 위해서 저희가 두 대를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인터널 구간에서 접속하시는 클라이언트에 로드 밸런싱이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외부, 예를 들어 뭐 집에서 접속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일반적으로 LTE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말기로 VDI를 접속하시든지 이런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DMZ 구간에 저희 별도의 시큐리티 서버나 아니면 VPN 서비스를 또 올리셔야 돼요. 외부에서 접속을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소프트웨어로 일단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세하게 다 방화벽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포트들을 사실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방화벽 정책 룰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방화벽 정책은 IP와 포트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룰수도 많아질 거고요.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저희 이거는 VM웨어 기반의 방화벽 레벨에서 이 정책을 구현하는 캡처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VDI 데스크탑 0001이라고 하는 뭔가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VDI에서 쓰는 포트들은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이런 컨피그레이션은 심플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용 사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각각의 데스크탑별로 방화벽을 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저희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데스크탑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일반 네트워크 서비스 외에 여러 가지 L7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물리적인 서버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다 제공을 해드리겠다. 마지막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또 해야 됩니다. 이 네트워크 디자인까지도 NSX 플랫폼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사례를 좀 들은 거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좀 제가 짚어드리려고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왜 필요한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방화벽을 가만히 보시면 인터넷 구간과 내부의 데이터 센터 구간에 들어오는 그 경계에만 방화벽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근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그 IT 보안 기사 같은 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여기에서 여기를 뚫고 와가지고 뭐 내부에 있는 서비스를 뭐 개인정보가 털렸는지 뭐 유출이 됐는지 이런 기사가 없고요. 대부분은 개인의 PC에서 뭔가 잠복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행해지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패치 서버, 내부에 있는 패치 서버에서 거기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이 내부에 뭔가 이제 패치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내부에 뭔가 악성 코드가 심어지면 그때 이후부터는 뭔가 트래픽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외벽에 이제 되는 모니터링은 되게 많이 심플하게 많이 해놓으셨는데 이 내부에서 뭔가 만약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트래픽이 뭔가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거를 모니터링을 못 하세요. 근데 저희 NSX 플랫폼은 이 내부 안에서도 뭔가 이제 방화벽을 좀 더 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 트래픽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보통은 저희가 피지컬 백본 옆에 방화벽을 놔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구간과 그 사이에 보통 있기 때문에 위치가 보통 여기인데 여기에서 예제를 뭘로 들었냐면 이 VM과 이 VM 간에 뭔가 내가 방화벽 필터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방화벽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를 넣고 여기서 이제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같은 호스 레벨에 이 바로 다이렉트로 위에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방화벽 정책을 필터링 받기 위해서는 이 상단에 있는 방화벽까지 올라갔다가 트래픽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트래픽 헤어핀이 일어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 호흡이 길어지는 이런 좀 안 좋은 이제 트래픽 플로우에서 저희 NSX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스트 레벨의 방화벽 모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트래픽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루어져요. 방화벽 필터링을 거치면서도.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장점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VDI를 하면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일단 개인 PC를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인데 개인 PC는 뭐냐면 개인 PC에다가 저희가 백신 소프트웨어를 다 보통 하나씩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케줄링도 뭐 예를 들어 밤 12시에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스캐닝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셨어요. 왜냐면 개인 PC에 그냥 개인 CPU나 메모리 디스크를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VDI라는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뭔가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희가 그 데스크탑을 전부 다 모아놓는 형태로 구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아놓는다는 거는 저희가 그 스토리지 안에다가 그 데스크탑을 뭐 100대든 200대를 한 번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다 백신 에이전트를 똑같이 심어서 똑같은 스케줄링을 돌리시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부트스톱이 일어납니다. 부트아이오가 일어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시간을 텀을 한 번에 돌리지 말고 시간을 순차적으로 좀 스케줄링해서 좀 IO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NSX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시면 쉽게 얘기해서 에이전트 리스 방식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스크탑 안에다가 각각의 백신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설치하지 마시고요. 저희 NSX에서는 AV라는 별도의 프록시 VM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스캐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OS가 돌지 않고요. 이 앞에 있는 AV라는 이 VM이 대신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부트스톰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기능을 또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VDI 쪽 구성을 하시면 VDI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용자 레벨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각각의 세분화한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통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구성하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NX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여러 부서들끼리는 서로 간에 확실한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일반 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려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심플하게 NXS 플랫폼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아까 백신에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인데요. 저희는 약간 자동화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NXS 플랫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정책을 하나하나 일일이 관리자가 수동으로 다 넣어주셔도 되지만 이게 뭐 VDI라는 프로젝트가 사용자가 바뀌면 데스크탑 VM도 매번 바뀔 것이고 그럼 그 바뀌는 정책마다 그거를 전부 다 다시 방화벽에 들어가서 바뀌는 VM을 또 변경을 해주고 그런 작업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저희는 약간 자동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바이러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출이 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검출된 바이러스의 VM이 다른 쪽 데스크탑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확산을 어떻게 방지를 하는지 그거를 좀 제가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NXS를 구성을 하시면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데스크탑을 어떤 그룹에다가 포진을 할 것이냐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된 거는 시큐리티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리 그룹이라는 두 가지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스탠다드 그룹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VM들이 위치하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좀 애니메이션 표현이 안 됐지만 이따가 애니메이션을 틀면 여기 이제 격리존이라는 그룹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바이러스가 만약에 검출이 되면 그쪽 그룹으로 자동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룹에 있든 이 그룹에 있든 어떤 보안 정책을 할 건지를 또 저희가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존에 있는 이런 VM들은 정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방화벽 필터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방화벽 정책을 안 주시면 되고 격리존에 만약에 들어가 있는 그룹이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방화벽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다 막는 거죠. 그러면 일단 트래픽 자체를 전부 다 막기 때문에 일단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스캐닝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먼저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걸린 VM이라고 만약에 인식을 하게 되면 NXS 쪽에서는 이 인식을 하기 위한 태그를 이렇게 하나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는 그냥 바이러스 걸린 놈이다라고 하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뭔가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얘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자동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격리존이라는 그룹으로 빠져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리존에 들어가 있는 방화벽 정책은 그냥 막혀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확산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확산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백신 솔루션을 가지고 요 해당 바이러스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또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데스크탑이잖아요. 그럴 때는 또 자동으로 스탠다드 존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 스탠다드 존은 아까 방화벽 전체에 룰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워크플로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단순한 하나의 예제고요. 두 번째는 NXS 또 활용하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화벽이다 그러면 IP랑 포트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려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소스는 시스템 A, 데스티네이션은 시스템 B 그러니까 너하고 너 시스템 B를 몇 번 포트를 받겠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VDI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VDI는 사용자 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VDI를 접속하기 위해.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거의 일환으로
그 사용자 아이디가 어떤 아이디로 접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방화벽 정책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뷰하고 같이 연동을 하면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라이즌 뷰를 구성을 하시면 무조건 저희는 로드 밸런싱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로드 밸런싱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건 이미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방화벽이 또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방화벽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방화벽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의 VM들끼리 뭔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방화벽이고요. 이 방화벽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셨던 인터넷 구간과 데이터 센터 그 경계 구간에 있는 방화벽이에요. 그래서 NXS는 방화벽을 두 개를 제공해요. 이스트, 웨스트. 그 데이터 센터 내부에 흐르는 방화벽을 필터링하는 방화벽이 있고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인터넷 트래픽을 막는 방화벽. 이것도 별도로 있다. 그래서 저희 VDI가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포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저희 그 방화벽을 통해서 막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라우팅이라고 해서 아까 라우터를 가상 라우터를 만들 수 있다 표현했는데, 이 라우터를 가상 라우터로 했지만 사실 물리적인 라우터하고 연결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물리적인 라우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VPN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VPN은 보통 저희가 데스크탑 서비스를 인터널, 그러니까 사내에서만 접속을 하시면 사실 크게 필요가 없으신데, 뭐 재택근무를 하신다거나 외부의 출장자들이 외부에서 접속을 하신다라 그러면 인터넷 구간에서 반드시 VDI에 접속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물리적인 뭔가 VPN 장치가 있으셔야 되는데 NXS를 도입을 하시면 또 VPN도 소프트웨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에 대한 룰을 뭐 단순한 IP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쉽게 방화벽 정책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의 좀 정리본이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그 호라이즌 뷰를 구축하면서 생각하셨던 물리적인 네트워크 그 구간을 NXS를 통해서 디자인하실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방화벽, 고성능 방화벽을 제공하고 별도로 인터넷 구간과 연결하는 방화벽도 별도로 또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서드파티 보안 제품하고 연동을 하셔서도 뭔가 서비스 워크플로우를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라이즌에서 실제로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제공할 수 있고. 네. 30분이라서 제가 좀 빠르게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준비한